기하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입니다. 이거는 매년 찍을 거고요. 이 동영상은 2024년 버전이고, 이 동영상은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아니고 체크리스트에 가까워요. 너 이거 알고 있어? 모르면 공부해. 이런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기하에 관련된 내용을 잘 하려면 이렇게 중학교 1, 2, 3학년 때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알면 이 기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려워요. 자,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 2차 함수의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를 쓰긴 하지만 잘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2차 곡선에서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를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고요. 그리고 이 2차 곡선에서 포물선이 결국은 여기에서 2차 함수죠. 알아야 합니다. 다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다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우는 내분점, 외분점, 중선 정리를 알아야 돼요. 중선 정리는 2차 곡선에서 써먹고 벡터에서도 중선 정리로 써먹어요.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은 벡터에서 내분점, 외분점이 나와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이 2차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평행이동, 함수단원에서 배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알아야 하고,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원의 방정식,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웠던 이 원의 방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2차 곡선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일 뿐이에요. 근데 2차 곡선을 배울 때쯤 되면 학생들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 까먹어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쳐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은 2차 곡선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2차 함수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은 2차 곡선 정말 별거 아닌데, 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이 2차 곡선 배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가르쳐줘도 또 모르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은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무 다 적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딱 필요한 것만 적었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오심, 5가지 심입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 5가지 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요 벡터 단원 문제를 잘 풀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원주각, 박력정리, 다른 말로 원과 비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칠판에 적진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면 나중에 이쪽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1, 2,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다 알아야 한다. 이거 모르면 다시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하를 이야기를 할게요. 2차 곡선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제 성격상 제가 평소에 정의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소수의 정의가 뭐야?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복소수의 정의가 뭐야? 제가 역수의 정의가 뭐야?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정의를 엄청 많이 물어보고 정의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곡선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정의를 더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곡선 단원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정의를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곡선의 어려운 문제는 정의를 이용하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 당연히 원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의 정의 알아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 뭐냐면 초점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준선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점근선의 정의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꼭지점도 있네. 그 포물선에서 꼭지점의 정의가 뭐고, 그 타원에서 꼭지점의 정의가 뭐고, 장축, 단축, 쌍곡선에서 꼭지점의 정의가 뭐고, 주축의 정의가 뭐고, 이런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차 곡선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평소에도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2차 곡선은 정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정의를 알아야 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정의가 뭔지는 설명 안 하고 있죠. 책 펴놓고 공부하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공부하세요. 표준형, 원의 방정식 표준형, 타원의 방정식 표준형, 그리고 뭐 포물선의 방정식 표준형, 쌍곡선의 방정식 표준형 알아야 하고요. 평행이동을 한 거하고 일반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평행이동 때문에 여기서 평행이동을 알아야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평행이동이 헷갈린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과정에서 함수 단원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시 책을 펴놓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2차 곡선의 접선. 그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다룰 줄 알면 2차 곡선에서 접선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고, 이게 접선이 나중에 이제 미분 단원에서 접선이랑 또 깊은 관련이 있어서 미분 단원에서 접선을 할 줄 알면 뭐 2차 곡선의 접선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가지 상황이 뭐냐면, 세 가지 상황이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그래프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 단어는 그 미적분 과정에서 배우는 음함수 미분법을 알고 있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를 모르면 조금 불편합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모르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을 다시 한번 펼쳐서 공부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2차 곡선이고, 이제 벡터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벡터의 정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벡터가 같을 조건도 알아야 돼요. 벡터의 정의,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벡터가 같을 조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이런 내용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연산, 여기서 연산이란 말은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말해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벡터의 실수배는 어떻게 하는지,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 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의 벡터 버전. 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배워요. 그건 뭐냐면 기울기가 같다요. 기울기가 같다.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 셋 중에 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고, 여기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벡터 버전입니다. 벡터 버전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실수배다. 그 내용을 알아야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이용해서 뭐 이런 문제, 삼각형이 있는데 뭐 2대1로 내분했다, 선 긋고 중점 잡았다, 선 긋고, 요렇게 이었을 때 뭐 이게 몇 대 몇이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이 문제는 경시 과정에서 배우는 중학교 1, 2, 3학년 내신에서는 안 나와요. 경시 과정에서 배우는 체바 정리와 메넬라우스 정리, 사람 이름입니다. 체바라는 사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 어떤 책에는 메넬라우스 정리라고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저는 메넬라우스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체바의 정리와 메넬라우스의 정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특화되어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알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모르면 제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뭐 학교의 진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이 밑에는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아닌데, 저는 이것도 알아두고 배우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위에 있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벡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서 저는 이것도 알아두라고 합니다. 자, 벡터의 정의 얘기해줬지만 위치 벡터의 정의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묘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위치 벡터를 설명해주고, 야, 위치 벡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몰라. 벡터와 위치 벡터의 차이가 뭔지, 위치 벡터의 정의가 무엇인지, 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설명은 생략하겠는데, 다시 설명. 벡터의 정의, 위치 벡터의 정의 차이점, 그리고 왜 위치 벡터를 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요. 벡터와 위치 벡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나옵니다. 여기서도 내분점, 외분점 나오죠. 여기는 위치 벡터에 내분점, 외분점이 나와요. 사실 여기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나 여기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다 똑같아. 근데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과정에서 내분점, 외분점 배웠는데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서 여기서 배우면 또 초기화 돼가지고 또 막 몰라해. 엄청 어려워해.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분점, 외분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여기 무게중심 안 적었네. 무게중심은 여기 있지.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죠.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벡터의 성분. 여기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여기서 벡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수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여기서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내고, 여기서 벡터는 수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벡터의 성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벡터의 내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버전의 벡터의 내적과 이렇게 수의 순서상 버전의 벡터의 내적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벡터의 내적의 대표적인 용도, 저는 5가지 용도를 꼭 알아두라고 얘기하는데, 벡터의 내적의 5가지 용도, 기본적인 용도를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제가 동영상 있으니까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과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거 2개 다 알아둬야 하고, 이게 나중에 공간도형, 3차원 공간도형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방향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은 3차원 공간도형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고, 여기서 배우는 법선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은 3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으로 가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체를 위해서도 알아야지만 뒤에 배우는 내용을 위해서도 방향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과 법선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 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벡터 버전의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의 방정식과 벡터 버전의 원의 방정식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원의 방정식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이미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원의 방정식 배우는데 왜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과 벡터 버전의 원의 방정식을 또 따로 배웁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이 길어서 설명은 안 하겠는데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따로 익혀야 하는구나 또 알아야 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벡터 버전으로 푸는 게 편하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도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벡터 버전으로 푸는 게 편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수학 상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버전으로 푸는 게 편한지 그런 상황에 따른 유불리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제가 지금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에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 여러 개 찍고 있는데 한 8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여러 개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과정을 잘 하려면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수학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겁니다. 다른 동영상에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과정, 현재 시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고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운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수학 상하 과정, 그리고 뭐 기하에서는 수학 1, 2, 수학 1, 수학 2 이 과정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착실히 배우고 그 내용이 능숙한 사람은 이거 기하 진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 벡터 물리 시간에도 벡터 배우잖아요. 아니 진짜 별거 없어. 물리 시간에 벡터의 내적 배우잖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탁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 과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백지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백지에 적을 수 없는 사람은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합니다. 이거 모르는 상태로 이 기하 내용을 공부하면 이 기하 내용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습득이 엄청 빠르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강조합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